저는 33 지연입니다. 남자친구 민수와는 6년 동안 연애했고 지금은 양가 부모님 동의 아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민수는 저보다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저축을 해왔는데 민수는 직장을 옮기고 취업 준비를 했던 시절이 길어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합쳐 관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둘이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해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고 민수도 나름 성실하게 맞춰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양가 환경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세주는 아파트도 있고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민수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예비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아직 60도 되지 않았는데 따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버지는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사랑하는 건 알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가진 게 다르면 결국 싸움 난다. 내가 고생할 게 뻔해. 저는 울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빠, 민수는 성실하고 착해요. 가진 게 다는 아니잖아요. 저도 일하니까 같이 맞춰가면 돼요.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네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도 네가 져야 한다. 우리 재산, 우리 준비해놓은 건 건드리지 마라. 그 집에서 손 벌리는 순간 끝장이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걱정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말이 예언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민수 형네 부부와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민수보다 3살 위, 형수 미정 언니는 활달한 성격으로 처음 봤을 때부터 말을 곧잘 붙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술이 몇 잔 오간 후 미정 언니가 제게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우리 부부도 처음엔 괜찮았어. 돈 없을 땐 같이 힘들었으니까 싸울 일이 없었거든. 근데 돈 벌고 자리 잡으니까 시어머니 문제로 진짜 많이 싸웠어. 내가 몇 번이나 이혼 서류 꺼내 들었는지 몰라. 저는 당황해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미정 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지연 씨네 집이 우리 집보다 여유 있는 건 다 알아. 근데 가진 게 있으면 결국 시댁 쪽으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야. 시어머니는 뭘 해도 내놓으라고 하고 민수까지 사이에 끼면 쉽지 않을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자 미정 언니가 갑자기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동서 편 들어줄게. 텃세 같은 거 절대 안 부릴 거야. 우리 시어머니? 나한텐 함부로 못해. 내가 안 지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 같으면서도 불길했습니다. 동서가 될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미 시댁과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뜻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형수는 원래 과장하는 스타일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제 가슴속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 이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결혼하면 우리 다 같이 살아야지. 너희 집이 여유 있다면서? 그래야 형편이 펴지지 않겠니? 저는 당황해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전화를 듣던 민수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엄마 말 틀린 거 아니잖아. 같이 살면 돈도 아끼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살면 돈도 아낀다는 말 뒤에는 결국 우리가 모은 돈도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자산도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따라야지.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라. 우리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집에서 손 벌리는 순간 끝이다. 며칠 뒤 사건은 더 노골적으로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민수야, 지연이네 집에 세주는 아파트 있다며? 결혼하면 그거 팔아서 집 장만하자.
엄마가 관리해 줄게. 그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지연이랑 잘 얘기해 볼게. 우리도 출발선 맞추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와 크게 다퉜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부모님 재산을 왜 내 엄마가 관리해?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런 말은 못하지. 민수는 오히려 제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아, 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나도 남자로서 체면이 있잖아. 우리 형은 결혼하고 집도 장만했는데 우리만 손가락 빨 순 없잖아. 내네 집이 여유 있는 거 다 알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저와 제 집안의 자산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집에서 손 벌리는 순간 끝이다. 결국 저는 부모님 앞에 앉아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사랑은 결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었고 그 현실 속에서 저는 제 삶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한 6년의 시간은 아프게 남겠지만 적어도 제 미래는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